안녕하세요. 고지연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기는 얼마나 자랐을까?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모든 관심을 여기에 쏟고 계신 부모님들 많으신데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어느새 우리 아기는 쑥쑥 성장할 겁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의 운동 발달을 촉진시켜주고 싶을 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운동 발달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아기 때 아이가 성장하면서 배우는 운동 기술은 수십 가지가 되는데요. 이런 수십 가지의 운동 기술의 발달에도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 발달 원칙입니다. 운동 발달 원칙은 운동 조절 이론이라는 것에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된 것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양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팩트입니다. 오늘은 운동 발달 원칙 중에서 가정에서 내 아이의 운동 발달을 확인하고 그리고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놀아주는데 꼭 필요한 원칙, 체중 이동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체중 이동 원칙에 따라서 아기가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앉은 자세, 선 자세, 이 네 가지 자세를 기능적 자세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취하는 자세인데요. 우리 아기들의 움직임도 이 네 가지 자세에서 어떤 공통적인 순서를 가지고 발달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엄마 아빠가 아기들과 놀아주는 그러한 방법에 대한 원칙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누운 자세에서의 운동기술 발달을 보면 바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와 몸통을 몸 가운데로 대칭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손으로 무릎을 잡고 발을 잡고 놓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뒤집기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아이는 몸통의 좌우로 체중을 대칭적으로 유지한 자세를 잘 취하고 있고요. 다리를 들어서 손으로 무릎까지 만지고 있습니다. 자세를 유지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몸통 앞쪽과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균형 있게 잘 발달하게 되면 이제 아이는 서서히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고개도 좌우로 돌리고 몸통도 좌우로 들썩들썩 체중을 이동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좌우로 체중을 이동하는 범위가 커지게 되면 이제 목과 몸통에 회전이 일어나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누운 자세에서 엎드린 자세로 뒤집기의 발달이 촉진됩니다. 처음에는 똑바로 체중을 유지하다가 좌우로 체중을 이동하고 그 다음에는 회전 동작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엎드린 자세에서 이 체중 이동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기들이 엎드린 자세에서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놀아야 운동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발달하는 주요 운동 기술을 살펴보면 팔꿈치로 지탱하고 엎드리기, 양손을 짚고 엎드리기, 그리고 한 손을 뻗어서 물건을 잡는 것, 그리고 되뒤집기, 또 내발기기, 내발 자세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아이는 엎드린 자세에서 머리와 몸통을 대칭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배에다 좌우 대칭적으로 체중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고르게 체중을 지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세 유지를 먼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정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으로 체중을 이동하게 되면 체중을 이동하지 않은 쪽 팔은 자연스럽게 팔 앞으로 뻗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로 체중 이동하는 범위가 커지게 되면 세 번째 그림처럼 아이는 몸통을 돌려서 되뒤집기라고 하는 운동 기술도 배우게 됩니다. 운동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체중을 이동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앉은 자세에서 체중 이동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무게중심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아기가 앉아 있는데요. 아기를 언제 앉혀야 하는지도 어머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니큐에서도 앉기라고 하는 중재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와 아빠의 서포트가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가 혼자 앉거나 아니면 아이를 조금만 지탱해서 앉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것은 아이 스스로 고개를 들고 유지할 수 있을 때는 조금 서포트를 해주면서 아이를 앉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아이는 고개를 똑바로 세우고 몸통을 똑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를 만약에 그대로 눕힌다라고 하면 누운 자세 또는 엎드린 자세와 유사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면을 보고 좌우 대칭적인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앉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아이는 좌우로 체중을 이동하면서 호기심을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 체중 이동의 범위가 커지게 되면 뒤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체중을 보다 멀리 보낼 수 있겠죠. 세 번째 그림은 두 번째 그림에서 좌우로 체중을 이동하던 것보다 훨씬 범위가 커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뒤쪽으로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까지 체중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체중을 이동하는 범위가 좀 더 커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왼쪽 다리를 앞으로 가져오고 양손을 짚으면서 네발 자세로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엄마들, 아빠들 네발 자세를 아기가 하면 굉장히 행복해 하시겠죠? 우리 아이 네발 자세 언제 하나 기다리지 마시고 아이가 앉아서 충분히 좌우로 체중을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면 체중 이동 원칙에 따라서 네발 자세를 한번 촉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자세에서 체중 이동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아이는 마찬가지로 머리와 몸통을 좌우 대칭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이제는 무게중심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양쪽 발로 체중을 지지하고 선자세를 잘 유지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 발이나 오른쪽 발 한쪽으로 체중이 이동되면서 발을 떼기 위한 준비가 되겠고요. 마지막 그림, 아이가 걷는다는 것은 우리 몸의 흉곽과 골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회전 동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그림에서는 회전 동작의 발달과 더불어서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아이들의 발달을 이렇게 한 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시킨다면 가정에서 아이의 발달을 체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운동 발달 원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앉은 자세, 선 자세. 어느 자세에서든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것은 정면을 바라보고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발달하는 것이 좌우로 체중을 이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몸통을 돌려서 회전 동작이 발달하는 것이죠. 이 원칙은 운동 발달 원칙이지만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발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엄마 아빠는 이 체중 이동 원칙을 놀이를 통해서 운동 발달을 촉진할 때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원리를 아니까 아이의 움직임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체중이동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은 가정에서도 쉽게 내 아이의 발달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쉽게 떠오르실 겁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건강한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